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문법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법 언제 시작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5, 6학년 때부터 하세요 라는 이야기 많이 드려요. 자, 그리고 오늘의 제목, 썸네일 제목을 보시면 문법 시작할 때 땡땡 쓰기부터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땡땡이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 왜 5, 6학년 때부터 문법을 시작해야 하는지. 두 번째, 지니쌤이 말하는 땡땡 쓰기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교재 두 가지 분석을 할 겁니다. 초등영문법 777과 초등 3800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5, 6학년 때 어디까지 학습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5, 6학년 때부터 시작하세요 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5, 6학년 때부터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5, 6학년 때 교육과정, 학교 공교육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바뀝니다. 뭐냐면 5, 6학년 때는 3, 4학년 군이랑 5, 6학년 군이랑 군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3, 4학년 군에는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 5, 6학년 군에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본문, 우리가 본문이라고 부르는 그 단락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리고 글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됩니다. 자, 3, 4학년군 책에 보시면은요, 그냥 낱말이나 어구 정도만 이렇게 글자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쓰는 대화문들은 전혀 교과서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5, 6학년도 마찬가지로 대화문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듣기 말하기, 의사소통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 6학년의 그 본문, 이라고 하는 리딩 파트가 새로 생깁니다. 그 리딩 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문자로 보여지게 돼요. 자, 문자로 보여졌다라는 거는 그거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유창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이 전체로 풀 센텐스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문장의 어떤 의미라든지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머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건 명사야, 이건 대명사야, 이건 동사지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를 쓰시지 않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가면은 사실 5, 6학년에 나왔던 그 리딩 본문 지문에서 양이 한 2배 정도로 늘어요. 느는데 중학교에서는 사실 2배 정도로 는다고 해도 과하게 중학교 1학년에서는 어렵진 않거든요. 하지만 중학교부터는요, 그 본문을 배울 때 명시적으로 굉장히 정확한 문법 용어들을 학교에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를 명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어야 수업을 진행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 6학년 때부터는 문법을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5, 6학년 때부터 시작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해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또 있으실 거예요. 자, 5, 6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수준까지의 문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수준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왜 5, 6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문법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5학년 때부터 아주 쉬운 문법 또 아주 쉬운 규칙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 좀 놓쳐서 6학년 때부터 했다라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문법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문법은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우는 문법이 사실상 우리가 수능에서 쓰는 문법은 다 배운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적인 문법상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지역적인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이 추가되고 문장의 구조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문법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놓으면은 우리 승산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까지 문법 5, 6학년 때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요, 2학년, 3학년 것들을 차근차근 나가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이 땡땡 쓰기를 먼저 시작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땡땡은요, 바로 목차입니다. 자,
혹시 생각을 아예 못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아, 그래, 맞아. 목차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책이나 어떤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목차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큰 판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일단 큰 판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넓은 판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는 실제로 그 문법 책에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목차 있죠? 목차를 전부 다 쓰게 합니다. 그래서 노트에 다 쓰게 하고 그 문법 항목들 중에서 본인이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일단 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비동사 이런 건 들어봤으면 그냥 넘어가고, 명사 이런 것도 들어봤어. 형용사, 부사 이런 것도 우리말에도 있으니까 나 들어봤어.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것들, 좀 생소한 것들, 수동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다 이제 동그라미를 치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보면 처음 보는 한자어들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도 하고, 또 궁금증,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미리 이렇게 들춰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고 이거 무슨 말이야 하면서 좀 겁을 먹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들춰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목차를 쓰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어머님들도 목차를 쭉 써놓은 거를 한눈에 딱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책으로 어떤 수준에, 그리고 또 어느 만큼 문법 학습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어떤 책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감이 올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수준까지의 학습을 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하면 되죠?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책을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가지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이 좋은 게 아니라 뭐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 두 가지가, 두 종이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양이 굉장히 많은 책 두 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없는 내용들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과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책은요, 초등영문법 777이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보시면 0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0권부터 6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 말고 또 하나 추천드릴 거는, 자, 두 번째 책은 초등 3,800제예요. 이 책은 0권부터 시작해서 이게 8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영문법 777은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권수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권을 다 풀려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권마다 다루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영문법 777을 보시면은요. 자, 먼저 1권, 0권에서는 명사, 대명사, 비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1권에서는 다시 명사, 관사, 대명사, 동사의 의문문, 부정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0권에서 이미 워밍업을 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기본이 없다라고 하면 0권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0권을 시작을 했을 때 내가 1권을 뛰어넘어도 되냐 안 되냐는 목차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목차를 보면은 내가 명사, 대명사는 이해를 했어. 0권에서 되게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1권에서 나오는 여기 부분에서는 내가 관사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관사는 한 단원이니까 그냥 꼭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그냥 설명만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넘어가시고요. 유닛 8부터 15까지는 비동사와 일반동사의 형태가 나오고, 그게 의문문과 부정문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0권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쉬웠다라고 하면은 0권을 했던 친구들은 1권을 굳이 하지 않고 2권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2권 같은 경우에는요, 조동사,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닛 4, 5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상 다시 비동사나 일반동사를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시제를 뜻합니다. 시제는 처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유닛 6에 보면 형용사, 그리고 유닛 7은 부사예요. 자, 형용사, 부사도 처음 나왔죠. 자, 그리고 8, 9, 명령문, 그
그 다음에 청유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아래는 보니까 11단원, 13단원, 14단원, 15단원은 특별히 문법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문법 항목은 아니지만 일단 2권에서는 조동사, 시제, 형용사, 부사, 명령문, 청유문, 비인칭 주어, 이렇게 새로운 문법 사항이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럼 우리 2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킵을 해놓고요. 자, 그리고 영문법 777 3권을 보면은 명사, 대명사, 팔품사,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들이 나오고 다시 시제가 나와요. 자, 유닛 6부터 9까지는 이제 시제, 유닛 6부터 10까지는 시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유닛 2에 나왔었던 과거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랑 진행, 미래 다 다루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1에 형용사, 그 다음에 12에는 문장의 형식, 13에는 부사, 그 다음 14, 15에는 비교급. 보니까 지금 2권에 나와 있었던 것 중에서 부사, 형용사, 그 다음에 시제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겹치죠. 그러니까 2권을 빼고 3권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들, 우리가 문법 책을 이제 그 목차들 한번 쭉 써보면은요, 내가 뭘 빠졌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77 4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4권으로 가면은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조동사 파트가 나와요. 조동사 우리 2권을 뛰어넘었으니까 조동사는 여기서 처음 나왔죠. 자, 다시 2권을 안 하고 3권으로 바로 간 친구들은 조동사를 접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조동사를 한번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6, 7, 8단원은 수량형용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11단원에 접속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12, 13, 그리고 14단원까지 전치사가 보여요. 자, 여기서 조동사를 한 번 더 배울 수 있고 수량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개념들은 처음 나오니까 4권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실 거예요. 자, 이제 5권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의 5형식 해서 1, 2, 3, 4에서 5형식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닛 5에는 부가 의문문이 나와요. 그리고 6에서는 동명사, 부사가 나오고 7, 8에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8, 9에 접속사, 그 다음에 11, 12에 전치사, 그 다음에 13에 다시 접속부사, 접속사 as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에 명령문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777의 5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앞에 배웠던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에 배웠던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문장의 5형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개는 무한 반복을 해도 아깝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유닛 6, 7, 8이에요. 중학교가 되면은 동명사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7, 8 수동태도요. 사실 초등교육과정에서는 수동태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많은 책들이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초등영문법 7776은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상 초등 3,800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777도 마찬가지고 사실 조금 마지막 권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권에서는 시제, 완료 시제랑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관계대명사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중학교 1학년 문법에는 사실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하거나 6학년 말에 해도 늦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긴 하지만 초반에 뭐 1학기 때부터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은 중학교 2학년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문법이라서 자, 요거까지는 초등학교 때 미리 하고 가지 않으셔도 큰일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양이 많은 초등영문법 777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자, 초등영문법 3,800제도 기대를 해주세요. 초등영문법 3,800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실제로 책이 9권인데다가 이 초등영법 777보다 목차가 조금 더 간결하게 좀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특징이 있어요. 이 초등영법 777이랑 다르게 초등 3800제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서 좀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제가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문법 지식은 수동태나 현재 완료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배워도 되니까 아주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연습을 많이 하고 드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그리고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제가 다음 시간에 초등 3800제 리뷰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